이번 주 가장 큰 관심은 뭐니 해도 의료 대란 위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응급실 뺑뺑이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의사는 증원을 해야 합니다. 전 국민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하죠. 그런데 이게 1년 가까이 국민들이 기다렸는데 의사들의 반발을 정부가 무마해 줄 것이다. 그래서 뭔가 해법을 찾을 것이다. 기다렸는데 정부에서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겠다. 2026학년도부터는 이걸 유예를 하고 의사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자 라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불을 했고 한동훈이 이재명과 만나서 추석 연휴에는 굉장히 위기다.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합의안을 발표도 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지지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사회수석을 보내서 한동훈과 그동안 물밑에서는 많은 협의를 해왔습니다. 정부 측, 한동훈 대표가 의사 측, 야당 측, 정부, 대통령실 모두 많은 협의를 해왔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수석까지를 보내서 한동훈이 모든 것을 발표하게 하고 한 대표가 의사 측과 중재하는 모든 것을 앞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2026학년도 이 부분 백지화를 하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의사들과 협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받아들인 것이고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 이건 야당도 주장을 한 것이니까 곧바로 야당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한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사 증원 부분을 밀어붙이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책을 내놓은 것이 군의관을 응급실에 투입하는 것이었는데, 군의관들은 군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근무하는 데도 아니니 응급실에 투입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곳곳에서 지금 군의관이 돌아가기도 하고 응급실을 문 닫는 곳도 생기고 일부 시간을 조정하고 또 의사들이 견딜 수가 없다. 의사 수가 줄어들고 의사들의 피로감, 그래서 참 심각해졌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말이 명쾌합니다. 이게 당정 갈등, 윤한 갈등, 사치다.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의료 공백 사태부터 막아야 한다.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한다. 한동훈이 굉장히 신중하게 야당과도 협의를 했고 의사 측과도 협의를 했고 특히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인정한 겁니다. 한동훈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적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습니다. 지금 의사 측,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장을 떠났고 그게 지금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게는 지금 의대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낸 것이고 이게 정부에서는 거부를 일단 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과 거의 생각이 같았는데도 지난번에 이재명과 만나서 대표회담을 하고 난 뒤에도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필요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 생활, 민생을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원칙을 지키더라도 누군가는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한다. 당정 캠이라는 게, 윤한 캠이라는 게 이럴 때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정부는 원칙을 허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나설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의사 측에서는 지금 정부와 대화도 못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이용을 당하는 꼴이 됩니다. 이재명이 중재할 사람이 없으면 이재명이 나서서 자기가 중재하겠다, 또는 이재명이 나서서 또 가짜뉴스도 퍼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런 엇박자도 보였습니다. 장차관을 잘라라든지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그러면서도 이재명이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워낙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리고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한동훈이 이걸 중재할 수 있는, 이재명도 제압을 하고 정부 쪽도 협상을 해가면서 의사 측과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들이 내년부터 이걸 좀 건드리자, 내년 것도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열어놓고 일부는 지금 정원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강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이걸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혹시 그러니까 지방의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내년에 교육이 가능할 것이냐, 교육기기 부분을 지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협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후내년 거는 충분히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가 있다. 한동훈에게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지지율이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빠지는 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 의료 공백 이 문제입니다. 의료 대란 위기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에게 힘이 실렸다. 당정 간의 역할 분담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야 의정 협의체 야당을 끌어들이면 야당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협상하는데 의사 측과 또 야당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발목을 잡는 일만은 막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힘도 실린 만큼 의사 측을 불러내야 합니다. 협상장에 일단 불러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고 응급체계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의료 공백 사태가 불필요하게 더 확산되는 것만이라도 일단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여유를 좀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윤한 케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정 간의 케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케미.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후에 가장 제대로 된 성공적인 윤한 케미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어져 가야 된다. 이 하나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서면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당내의 소위 일부 친윤들의 목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한동훈 리더십에 누가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하는 정치가 맞으니까요. 중재안이 맞았으니까요. 윤 대통령이 거기에 맞다라고 하고 힘을 실어줬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윤한 케미가 이어져 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또 당정관계라는 게 이 권력관계라는 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민생을 위해서 어느 쪽이 오르냐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무너지면 무슨 지금 뭐 당정 갈등이라든지 뭐 레임덕이라든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율이 무너지면 뭐 레임덕입니다. 바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일을 할 수가 없고 집권 여당 대표도 의미가 없습니다. 20% 지지율이 무너지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윤한 케미가 되살아났다라는 게 반가운 대목입니다. 부분이 앞으로 잘 되어 가야 한다. 불필요하게 이간질을 하고 윤한 케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는데 윤한 케미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윤한 케미를 깨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다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심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제 조희연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전교조 그 교사를 불법 채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희연이 날아갔는데 또 서울시 교육감에 좌파, 진보 좌파 쪽에서는 광노현이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광노현은 2010년에 교육감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매수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1억, 2억 이렇게 돈을 주고 다른 후보를 매수해서 그게 들통이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징역형을 받았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입니다. 35억을 국고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무효형입니다. 당선 무효형. 100만 원 이상입니다. 선거법에. 이재명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 이건 뭐 100만 원이 아니라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래서 35억 3,700만 원입니다. 이걸 광노현이 토해내야 합니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 그런데 지금 10년이 훌쩍 넘도록 거의 반납을 하지 않고 30억 원이 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반납을 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 반납을 하지 않는다. 반납을 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워낙 금액이 커서 반납을 못했다 지금 광노현은 이러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하면 5년 동안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서 또 출마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출마 금지 기간을 지나서 또 출마를 하는데 그때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은 이 선거 비용을 대부분 30억 넘게 이렇게 먹튀입니다. 먹튀. 반납도 하지 않고 그대로 출마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납하기 전에는 출마할 수가 없다.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을 봅니다. 어제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사와 이재명의 직접 검사 신문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 벌금형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게 확실합니다. 이재명 민주당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당사도 있고 돈도 현금도 지금 뭐 거의 500억 가까이 있다라고 합니다. 돈을 떼먹고 도망갈 수는 없을 텐데 또 모릅니다.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득표율이 15% 이상이 넘으면 선거비용 100%를 다 보전해 줍니다. 지금 국고에서 10에서 15%까지는 50%를 보전해 줍니다. 지금 이렇게 광노현처럼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하는데 토해내지 않고 있는 돈이 19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추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도 재산을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고 지원금을 반납하지도 않고 다시 출마하겠다고 나선 이 광노현의 경우 기가 막힌다. 이걸 지금 막으려면 법안을 제정해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있다. 자기 돈은 지금 빼돌려서 지금 뭐 갚은 돈은 지금 국가에 반납한 돈은 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억 넘게 지금 반납을 하지 않고 다시 출마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게 지금 다시 지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린다라고 하니까 보수 진보해서 15명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여러 명입니다. 후보들이 다 양쪽 모두 7, 8명씩입니다. 그런데 진보는 지난 10몇 년 동안 되풀이된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진보는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 근데 보수는 언제나 후보 단일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진보 쪽이 교육감 선거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정당의 공천도 아니고 정당이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뭐 보수 진보가 나뉘는데 좌파 우파가 나뉘는데 교육감이 지금 뭐 정치적인 선동을 합니다. 광노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 총선 결과 선거법 위반 그리고 돈봉투 사건 등등을 해서 민주당에서만 한 30명 가까이나 재보궐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6명에 대해서 다시 검찰에 출석하라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명, 20명이 있는데 그런데 1차로 3명에 대해서는 기소가 돼 있고 그 3명 중에 현역 의원이 지금 허종식 의원입니다. 허종식 의원도 여기 보면은 지금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니까 이것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됩니다. 이게 똑같이 3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기 보면은 윤관식, 성만 할 것 없이 다 지금 돈봉투를 받은 사건인데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윤관식과 그리고 이성만 전부 다 지금 출마를 하지 않았지만 허종식 의원은 현역 의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명이 있는데 그중에 박영순 전 의원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 중에 6명입니다. 이 6명 그리고 나머지 또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있는데 16명이 똑같이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이 허종식 의원과 똑같은 경우라고 보면 적어도 집행유예형이 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그러면 이것은 당선 무효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바로 재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돈봉투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한 15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6명 플러스 그 다음에 기소되어 있는 게 9명이라고 합니다. 기소되어 있는 게 1차로 10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은 배지가 달아나고 그래서 지금 3명이 기소되어 있고 그중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허종식 나머지 6명도 지금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데 6명이 돼서 그동안 검찰에서 5차례 불렀는데 오지 않겠다. 그래서 검찰은 최후 통보를 하고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것은 바로 강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체포 동의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구속하겠다는 건 아니고 수사하는데 안 나오니까 체포 동의안을 발부해서 국회에 보내다 하면 국회에서 이거를 부결시킬 명분이 없다고 합니다. 부결시킬. 그러니까 돈봉투를 받은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구속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이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6명 대해서 하나하나 표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돈봉투 사건은 지금 한 16명에 해당되어 있다. 16명. 이 돈봉투 사건이 누가 관계되어 있을까? 우선 돈봉투 사건에 관계된 것은 지난번에 2013년 11월 달에 언론 보도. 그 당시 보니까 법정에서 검사가 실명, 의원 실명 21명을 띄웠습니다. 법원 안에서 PPT를 내셔오면서 거기에 나온 이름들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신문은 2023년 11월 21일 날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그래서 명단을 찍었는데 그 화면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성남, 김성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채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그리고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당시 민주당 의원 21명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람들, 검찰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그리고 지금 선거법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선거법 지난 4.10 총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지금 기소됐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거나 또는 입건돼 가지고 조사를 받은, 지난번에도 정동영도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은 뒤로 돌아가 가지고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 가지고 언론을 피해서 싹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가 법인카드 관련해서 소환되는 날인데 정동영도 뒤로 돌아갔다. 그래서 정동영과 이은주, 양문석, 정준호, 이정현이죠. 이정현. 이런 식으로 지금 모두가 선거법 관련해서 11명. 그리고 새로 나온 기사가 안도걸 의원. 이 안도걸 의원의 운동원들의 금품을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사촌 동생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구속됐는데, 이러면 앞으로 지금 파악된 게 11명인데 안독을 포함하면 12명이고 계속해서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4월 10일이니까 10월 10일 전에 전부 다 이거를 송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5명의 돈봉투 사건, 거기다가 지금 선거법에서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 있다면 11명에서 12명 또 더 나오겠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 하더라도 11명과 그리고 돈봉투 15명, 그러면 26명입니다. 26명.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재명 이런 거 이재명까지 포함하면서 또 26명, 27명에다가 그리고 안도걸까지 하면 28명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운하나 조국, 준석 여기도 선거법 걸려 있는데 여기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합쳐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 합쳐보면은 그야말로 역대 최대급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구도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한 30여 명,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민주당은 170명인데 여기서 170명에서도 선거법 관련해서 한 30명 이상이 이게 자리를 이동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의석수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이준석도 선거법, 그리고 여기 조국도 지금 선거법은 아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말할 것 없이 지금 선거법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황운하까지, 그러니까 역대급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108